코로나19와 관련돼서 미스테리한 일이 있습니다. 0.07%의 미스테리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첫날 풍경은 어땠을까요?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첫날 서울 도심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모습 살펴보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커피를 마시려고 온 직장인들도 방역당국의 좌석 테이블도 뛰어앉도록 지침도 내렸고요. 자, 첫날 모습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항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항체율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아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오늘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함께 보시죠. 0.07%. 국내 13개 시도 1,440명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명만 항체를 보유한다? 1,440명 중에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한 명이다. 0.07%다. 뉴욕 24.7, 런던 17, 우한 3.2, 도쿄 0.1%보다 낮은 수치다. 오늘 고려대 약대 김정기 교수님 모셨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한민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항체 비율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방역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숨은 감염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조사 인원이, 그러니까 1차 때는 3,000여 명이었고요. 3,055명. 그리고 2차 때는 지금 1,44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각 0.03%, 0.07% 나왔거든요. 그걸 환산하면 실제로 우리 현재의 그 확진자가 한 22,000명 되는데 인구 대비로 얼추 비슷합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0.04%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맞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굉장히 역학조사를 잘해서 확진자를 다 찾아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숨은 감염자 퍼센트가 우리가 이제 경로미상으로 보고 있는 게 20%대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로미상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은 확진자한테 감염된 거다. 숨은 감염자가 아니라 딱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있었다는 거는 코로나에 확진이 됐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항체가 그만큼 적다는 건 그만큼 확진된 사람 비율이 그만큼 낮다라는 의미와 연결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저 퍼센트가 확진자 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어놓고 와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무증상 감염 있고 숨은 감염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숨은 감염자가 한 2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숨은 감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로미상인 사람들이 20%대가 나오는데 그 경로미상은 역학조사로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하필이면 그 사람은 확진자한테 누군가의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면 해석이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원래 지난주 목요일 날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다가 방역당국 자체도 너무 이게 의아하니까 미뤘거든요, 발표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표본수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1,400명, 1차 때도 3,000명.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 명인데 너무 적은 수를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N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인데 표본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자꾸 중화항체가를 테스트하느냐. 중화항체가 테스트는 굉장히 까다로운 테크닉이고 실제로 숙련된 연구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엘라이자라든가 아니면 레피드킷 굉장히 손쉬운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중화항체는 아니고 일반 항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IgG라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염 여부를 볼 때에는 중화항체를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항체가를 보면 되는데 중화항체 까다로운 걸 하다 보니까 N수가 적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400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10,000명 또는 그러니까 수십만 명 규모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탈리아의 베르가모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양성률이 57%가 나왔거든요. 근데 인구수가 11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그 검사했던 인원이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1만 명인 인구에 2만 명 테스트를 했는데 5천만 명 규모의 1,000명 남짓을 테스트했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래서 더 N수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하는 방법도 중화항체가 아니라 일반 항체가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뭐 추가 조사한다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106명. 이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숫자가
91명이에요. 이제 세 자릿수에 두 자리로 줄어들었다. 이 수치를 보고 한쪽에서는 야,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가 방역 잘했다. 국민들,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검사 수 자체가 좀 확연히 좀 줄어들고 있어서 검사가 주니까 확진자도 덜 나오지.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 수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방역당국에서 검사 대상자로 보는 거는 접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현 단계에서도 100명 수준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기준으로는 3단계 적용입니다. 근데 2단계로 완화를 시켜놓은 거고 실제로 이렇게 완화됐을 때에 굉장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수도권에서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마음가짐이 약간 그러니까 해이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9시 넘어서 술자리도 많아지고. 예, 그러면 교수님,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줄기 때문에 확진자가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부러 검사 건수를 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방역 당국의 기준은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이 없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방역 당국이 완화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마음도 같이 완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데 말로는 단계는 정책적으로 완화를 하지만 마음가짐은 여전히 2.5단계, 3단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실제로 지금 3단계 거리두기를 더 세분화하고 세부 조치, 기준, 지침 자체도 경제적인 게 고려가 된다면 경제학자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단계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세부 조항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3단계 단계로 어쩔 때 이제 단계별로 없는 1.5단계, 2.5단계가 만들어지면서 왜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되고 저쪽은 문을 열어야 되고 형평성 논란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은경 임명식과 관련된 청원글이 등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죠, 이제.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접해서 모여도 되나요? 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PC방 카페는 손님도 없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당해 다 죽어가는데, 공무원들이 빼곡히 서서 사진 촬영하는 장면을 소상공인은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임명식 당시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밀접 접촉한 상태, 임명식 기획한 탁현민 비서관에게 규정대로 300만 원 벌금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야당의 질의에 정세균 총리도 따져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자, 쇼가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도, 쇼라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정은경 청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적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께서 그런 장면을 보고 고통과 또 괴리감을 느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중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네. 사실 정은경 청장은 잘못이 없죠. 그 행사는 다른 분들이 다 기획하고 했을 테니까. 예, 지금 정은경 청장의 지금 발언처럼 정말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일단 죄송하다라고 자세를 낮추는 저런 자세가 아마 국민의 마음에 위로를 드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청와대도 저런 지적이 있으면 당연히 그래 우리가 좀 불찰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빨리 인정하는 것이 좋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이재명 기자님 옆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태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극 동의하고요. 공직자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은경 본부장과 우리 질병관리청 이 요원들이 정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만큼 힘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비판도 하지만 또 힘을 주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